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PPT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PPT를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고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마 듣기는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영상을 찍고 나서 제 동영상을 다시 리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리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리뷰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P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념을 얘기하면서 법인세는 저희가 큰 범주 안에서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했을까요? 법인세는 사실은 소득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소득세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나눠서 그 법인은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고 개인은 소득세라고 부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림을 사실은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가 법인세가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여기 법인세가 있으면 이렇게 큰 범주 안에는 이렇게 소득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떠한 근거 또는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을 법률화 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법인의 구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저희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결국엔 뭐다? 이 법인세의 가장 근간이 된다. 이 과세소득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냐? 어느 정도를 납부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과세에 대한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참 설명드렸던 사업연도가 뭐랑 어떻게 다른가? 소득세와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어떻게 된다?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다 내는지 어디에다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게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들으셨다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법인세의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은 누가 납부할까요? 개인이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과세 대상, 즉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뭐다? 법인에 속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 대상이다. 즉 법인이 뭘 해요? 돈을 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은 저희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그럼 법인의 존재 의무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법인세법에서 적용을 받는 법인은 뭐에 의해서? 등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법인이 설립된다. 등기의 주체는 어디세요? 저희가 뭐라고 했죠? 저번에 설명할 때 대법원의 등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법인은 설립된다. 그래서 뭘 취득한다?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국세기금법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뭐가 있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납세 의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 즉 설립 등기를 한 법인과 어떻게 한다? 다음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뭐란다? 국세기금법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이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법인세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국과 외국, 즉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법인이냐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냐라고 나누어질 수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뭐가 있다? 이렇게 과세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국법인에는 뭐가 있어요? 내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그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에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어떻게 한다?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는 내국법인 안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안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런 유형에 따라서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서로 어떻게 한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밑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의 본점이 어디 있나요? 본점은 바로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한다? 무엇을? 사업은 뭐예요? 결국에 회사의 영업, 그죠?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어떻게 한다? 내국 법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외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결국에는 설립이 어디서 먼저 됐죠? 외국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죠. 외국에서 먼저 이루어진 법인이 바로 외국법인입니다. 자, 그럼 영리법인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목적이에요? 영리법인으로 설정된 거는 이윤 추구,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됩니다. 뭐 글씨를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통해서 글씨 쓰다 보니까는 별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하면서 같이 설명을 자세히 듣다 보면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무슨 글씨 썼는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영리 뭐가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요? 민법 32조 설립된 법인.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 무슨 뭐라고 할까요? 무슨 녹색 무슨 뭐 이런 것들, 뭐 참여연대 무슨 뭐 이런 것도 여러 단체 있죠. 환경보존협회 뭐 이런 것들 비영리 단체들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립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이 저희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교들이 뭐다? 바로 비영리 단체다. 학교를 비영리 단체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가 뭐 있어요? 사실은 병원도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죠. 저희도 병원은 사실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회계 처리나 세법의 적용에 좀 더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금법에서 제13조에 따른 법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왜 찾아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세법은 어떻게 된다? 봐야지만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면 모든 세법을 다 이렇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법은 어떤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하나씩 찾아 봐가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의 구분을 따라서 한번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을 때 설립 목적과 또는 소재지에 따른 분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설립 목적은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뭐다? 고유 목적 사업, 이런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고유 목적을 갖고 이윤 추구 아니라 고유 목적을 갖고 설립을 했느냐, 이렇게 나눠져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고, 소재지, 설립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됐느냐, 또는 어디서 국외에서 설립돼서 우리나라에서 뭘 두고 있다? 사업장, 사업을 영위해야 되니까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인을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굳이 계속 이거에 더 나눈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이 각각의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설립 목적에 따라서, 소재지 구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희가 법인세를 공부하면서 뭔가 이야기할 때는 이 법인이 실무적으로 풀었을 때 이 법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법인인지를 어떻게 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한다?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만이 뒤로 나가면서 법인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납세지와 사업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연도를 사실 좀 그림으로 보면서 그리면 좀 편한데, 저번에는 그러지 못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연도는, 자, 저희가 법령에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돼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 1년이 뭐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일 필요는 없다. 여기 보시다시피 법인의 뭐에서 정관 등에서 정하는 일회계 기간은 어떻게 한다?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필요는 없다. 즉 여기가 7월 1일부터 어떻게 6월 30일까지여도 무방하다. 여기서 사업연도가 소득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바로 어떻게 한다? 소득세는 회기연도가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뭘로 정해져 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자, 그러니까 개인과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절대로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언제? 저희가 5월 31일까지 뭘 해야 한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조만간 아마도 이런 부분이 5월 31일까지 관련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결국엔 어떤다? 부가징수를 규정되는 장소, 일선에서는 뭐가 되겠다? 세무서가 되겠죠. 그렇죠? 세무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 뭐 법인의 종류, 납세지, 사업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납부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업을 영위할 때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사업장이 하나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 지방마다 또는 해외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이런 연결납세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연결납세 제도가 뭐냐? 즉 뭐다? 모법인과 자법인이 경제적 주체로는 하나다. 경제 주체로는 하나다.
이때 모 법인과 자법인을 어떻게 한다? 묶어서 각 사업년도 소득을 어떻게 한다? 계산해서 하나로 보아 뭘 납부한다?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이게 바로 연결 납세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독립된 법인으로 하나가 과세 단위가 되죠. 단위가 되는데 이것과 약간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개별납세 제도예요. 개별납세 제도인데 이러한 경우에 뭐가 된다? 연결납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회사의 과세소득이 얼마예요? 자, 여기 써가면서, 자, 갑은 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00원. 다음 을은 얼마죠? 갑 500원, 을은 300원, 그리고 병은 마이너스 400원입니다. 을은 300, 병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00이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400입니다. 자, 우리가 개별납세 제도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들을 어떻게 납부해야 돼요? 갑이 500원 납부죠. 납부. 을도 300원 납부. 그럼 병은 어떻게 되나요? 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00이니까 납부하지 않죠. 이거 어떻게 돼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2월 결손금으로 납겠죠. 2월 결손금. 그쵸? 2월 결손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납부해야 하니까 800원에 뭐가 돼요? 납부가 되는 거죠. 800원이 납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과세소득이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400인 거죠. 400인데 돈은 실제로 800을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더 납부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결납세 제도를 선택한다면은 이렇게 모두 합쳐서 어떻게 돼요? 400만 납부하는 형태가 된 거죠. 이런 게 경우 바로 연결납세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 현금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렇죠? 이런 현금 유동성이 증가되면 이것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엔 투자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납세 제도입니다. 꼭 이런 것만 아닌데 법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이왕이면은 법인이 유리한 어떻게 돼요? 납세 제도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연결 납세 제도를 선택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관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관련된 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실무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법인세 과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과세 근거. 즉,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 이론을 갖고 법률적으로 채택을 할
할 수도 있고 채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떠한 이론에 의거하여 이러한 법인세를 규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규정하고 있느냐,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왜냐면 그 이론이 바탕이 돼야 법률의 체계에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돼요? 세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이 없다고 하면은 이 법인세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론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은 법인세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법률을 제정할 때는 어떠한 이론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인 의제설입니다. 자, 이것들은 법인세는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소득세와 같은 것이다. 앞서 설명드렸던 큰 의미에서 사실은 소득세와 같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법인세와 소득세는 달리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큰 범위 안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같은 의미다. 따라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왜? 법인은 기본적으로 뭐의 집합체예요? 개인의 집합체입니다. 왜? 주식회사자는 결국에는 누구의 집합체예요? 주주의 집합체입니다. 주주의 집합체는 결국엔 개인의 집합체죠. 따르기 때문에 법인이 별도의 인격을 갖는 것, 우리가 앞에 말했던 법인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은 법인은 뭐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담세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사실은 이 논리적 이론이 오히려 더 가깝죠. 왜? 사람과 사실은 법인은 어머니 말하면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죠? 법인은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이 안 되죠. 뭘로만 확인해요? 뭘로만 확인하나요? 서류상만 확인되죠. 서류상.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견해가 더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죠. 왜? 그 왜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목적이에요. 목적. 이 법인세를 걷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PPT가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유가 뭐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개인과 법인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공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거죠. 왜요? 법인과 비법인에 따라서 달리 과세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형태다? 이중과세에 어떻게 한다? 형태를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뭐가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데 이 이익을 분배를 하죠. 주주들한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게 되면은 배당받은 개인들은 뭘 하게 돼요? 소득세를 또 별도로 납부하죠. 이익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과세를 했는데 이렇게 두 번 과세를 하는 것은 뭐가 위배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중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반대로 앞에 얘기했던 것을 반대로 절대주의 견해는 결국에는 뭐란다? 법인과 개인은 어떻게 한다?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법인세를 부과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사실은 요걸 따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은 독립적인 인격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다. 그래서 주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담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근간은 뭐다? 바로 이 법인 실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PPT를 활용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직접 대면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4주차죠. 3주차는 저희가 동영상을 올렸고 4주차는 이런 PPT를 통해서 1차시, 2차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좀 더 강의를 직접 못하다 보니까는 사실 바쁘시다 보면은 듣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그냥 댓글만 다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을 시간을 내서라도 좀 들어보시는 것이 아마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그 일정에 대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면 문자든 또는 메일이든 어떤 형태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차 1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